모두 나와주세요. 네, 지금부터 관객과의 대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인천독립영화협회의 회원 신소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마스크에 패딩을 그대로 입고 왔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제 오른쪽으로 감독님들 세 분 더 오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먼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창십단 도르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가정동을 쓰고 연출한 허지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력서를 연출한 양지수라고 합니다. 저희 일단 영화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문은 차차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은 1차적으로 각각의 작품을 어떻게 창작하게 되셨는지 창작 계기가 궁금하고, 특히 초반에 나왔었던 화수제담 단편 같은 경우에는 창작 집단 도르리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르리는 밥을 함께 나눠 먹는다라는 뜻이 있고 제주도 말이고, 저희가 제주도에서 그 강정마을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이제 사파를 그리면서 모였던 팀이라서 제주도 방언을 이제 찾아보다가 도르리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2017년도에 다시 모여서 화수동에 이제 공간을 마련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동네가 이제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인천문화재단에 이제 지원을 받고 이제 기록을 하러 다녔다가 이제 네 편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화수재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던 게 지금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상영을 극장에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평생 살면서 이 가정동이란 동네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오고 가면서 잘 아는 동네인데,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인천에서 쭉 살면서 빠른 속도로 이 동네가 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를 영화로 찍을까 하면서 막 고민하던 시기에 제가 가정동이라는 동네를 또 산책을 하러 갔는데, 실제로 누가 오래된 빌라 벽면에다가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걸어놓고 시를 써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이생진 시인님의 시였는데, 그 시도 역시 약간 외로움에 관련된 것, 가난, 그리고 고독함, 이런 것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 시를 읽는데 제가 너무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지금 이 순간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시가 매일매일 바뀌면 어떨까, 그 바뀌는 매일매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그리고 이 바뀌는 시를 매일매일 읽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제가 이렇게 신도시로 이렇게 알바를 하러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 막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는 일단 20대 때 처음 공장에 가서 일을 시작했을 때 실제로
그 아웃소싱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옷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갇혀 입고 갔던 거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공장에서 일할 때 대학원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원 친구가 그 대학원 다니는 사실을 숨기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숨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아예 불러주지를 않아서 형편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불러주지를 않는다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썼고요. 그리고 일단 공장에서 일하면서 썼던 쓰고 싶은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단편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죄송한 태도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너무 차분하게 이끌어서 지금 세 분께서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긴장을 풀고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소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번 섹션이 특히 특별한 이유가 인천에서도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고, 세 분 다 인천에서의 어떤 자고 나란 경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천에서도 꾸준히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구성된 섹션이라서,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질문을 훨씬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저희 여기 카카오톡 방에 있는 질문이 5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데, 제가 일단은 감독님들께 개별 질문 몇 개 해드리고 바로 관객분들의 질문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창작진단 도르리에서 활동명을 10으로 쓰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책방모도도 그렇고 박할머니 이야기도 그렇고 화수제담이라는 얘기가 말을 하는 것처럼 화수동의 어떤 골목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왜 화수동이라는 공간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박할머니의 이야기와 이 책방모도라는 공간을 선택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였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만석동에 살았는데, 만석동에서 이제 살 때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어갖고 이제 재개발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만석동을 좀 기록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한 달 프로젝트를 이제 해서 한 달에 뭐 2작품씩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만화를 그리거나 해서 이제 연재를 했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려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래서 이제 화수동으로 이제 이사 왔을 때는 이제 재개발이 이제 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책임감 같은 거, 그리고 동네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보다 그것도 좋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다녔고, 저희가 이제 여기 원주민 사람들을 찾고 또 우리 공간의 이웃분들부터 이제 섭외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동네에 들어온 청년들의 이야기도 되게 의미 있고, 여기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 모 대표님을 만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은 공간, 이쁜 공간을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카테고리를 나눴던 게 이제 이웃 주민, 그리고 원주민,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시작, 청년, 뭐 이렇게 이제 세션을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노동, 이제 저희 일꾼교회랑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션을 나눠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냥 그 동네의 모습을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박할머니 이야기를 이제 한 관객분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화소동에 있는 그 어르신은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비하인드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가수자담 1편이 코아마트라는 마트에 이제 사장님이 인터뷰했었는데, 아무래도 마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 사장님은 이제 전반적으로 누가 살고 있고 이제 정말 동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주민 할머니가 있다, 그분을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단톡방에 인천의 구체적인 동네들을 영화로 새롭게 봐서 너무 좋다라는 말도 나오고, 화수제담이라는 시리즈가 총 몇 편이 완성되었는지 앞으로의 진행 계획도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총 4편이고, 그 박할머니랑은 계속 인연을 맺으면서 한 4, 5년 이 정도 이제 계속,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 또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더 담고 싶어서 이제 어제 박할머니를 좀 초점으로 해서 다큐를 지금 찍고 이제 어제 GV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 영상을 후반 작업을 하고 이제 출품을 하고 그렇게 한 계획입니다. 영상적으로는 네, 그렇게. 굉장히 더 뭔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도 시작되는 느낌이라 굉장히 좋은 소식 들려주셨고,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화서동의 골목골목의 모습들,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방모도에서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마치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처럼 책 위에 같이 막 누워서 글을 쓰기도 하고, 박할머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의 옛날 그 젊었을 적이라고 어렸을 적의 이야기들을 아예 구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그런 씬을 구축을 하게 되신 어떤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박할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이제 코아마트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분들을 직접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1편을 제작할 때는 아예 이제 그 사장님 얼굴이 안 나오게 그림으로 다 애니메이션으로 거의 채웠었고, 이제 근데 작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애니메이션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더 양해를 구하고 이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했고, 옛날 이야기 같은 거에는 박할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있으시잖아요. 말씀이 되게 재미있으신데 그거를 이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선택지가 넓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책방 모도도 제가 들어갔을 때 느낌, 이렇게 다른 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 아기자기하고 좀 이렇게 뭉글뭉글한 느낌을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화소동의 이곳저곳을 굉장히 많이 다채롭게 다루셨는데, 방금 그 박할머니 분께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촬영 중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다라든지, 아니면 왜냐면 화소동 주민분들과 실제로 교류를 하면서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생겨난 에피소드 같은 게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 영상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심상봉 감독님께서 이제 찍어주신 거고, 저는 이제 영상 감독이 아니라서 제가 그 감독님께서 이제 담으시는 이제 모든 전반의 그런 것들이 전 모두 다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이제
섭외를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할 때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고 워낙에 또 동네에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동네에서 같이 있고 이웃으로 있으니까 언젠가 인터뷰에 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서 말씀드리고 같이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수제담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나눠봤고요. 다음 얘기로 이제 지금 의자 순서는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력서, 양지수 감독님의 이력서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1차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오프닝 시작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영미라는 주인공이 28살에 대학원을 졸업을 한 상태로 면접장에서 거의 압박 질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쭉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접관이 그거 말고 더 없냐라는 질문을 하고 정적까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작 장면을 그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공장에 다닐 때 그 대학원을 다녔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그 공장에 들어왔던 계기가 진짜 그 핸드폰비 메꾸려고 공장에 단기로 들어왔다가 이게 공장에서 이제 공장은 일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취업 스트레스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이제 그 공장에 이제 오래 다니게 된 거죠. 이제 단기에서 이제 장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면접 때 그렇게 압박받고 그 취업 준비할 때가 너무 스트레스가 컸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일해서 돈 많이 모아서 뭔가 나만의 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던 걸 생각하면서 이제 오프닝을 이제 시작을 했죠. 공장에 들어가는 그 친구의 오프닝처럼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안 그래도 여기 관객분께서 질문해 주시기도 했는데 영미라는 주인공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처음엔 이제 대학원 졸업한 거를 그대로 쓰다가 그게 오히려 마치 단점처럼 여겨지면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그 학력을 아예 지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관객분께서 이력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학력 위조라는 게 본인이 알던 그 위조가 아니라 어떤 청년 실업을 재조명한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말 공장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왜냐면은 이제 뭐 방학 때 일하러 와서 이제 또 바로 일 배워서 바로 나가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돈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력을 거의 안 쓰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돈을 벌면서 공장에서 아예 정착을 해서 관리자가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유학을 가려고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었고 되게 제각기였는데 일단 뭐 취업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몇 명 좀 많이 있었어요. 한 뭐 2, 3년 동안 정말 취업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고 그런데 또 이제 공장에 또 돈을 벌려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또 이제 취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더레이터로 왔지만 이력서라는 영화를 보면서 영미가 처해진 상황이 저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저격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큰 공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대 후반이죠. 28살이면 이제 거의 청춘의 끝자락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20대 후반에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왜 갔냐라는 것도 시작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전에 대학에서도 이제 영화 전공을 했는데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이력서를 써서 내니까 영화과시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시던 그 카페 주인분께서 어머, 어떡해. 이렇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이 이력서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새삼 떠올라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20대 끝자락을 포함을 해서 지금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 놓여있는 취업 위기에 대한 얘기를 어떤 뭐 희망을 주지도 않고 막 구원을 해주지도 않고 고지고대로 보여준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서 그래서 이제 GV 질문도 현실적인 내용, 취업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중간중간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중에 엘리베이터 장면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영미가 앞에 서 있는 젊은 친구들, 이제 신고 있는 운동화와 본인이 신고 있는 구두를 비교하면서 약간 침울해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그 씬을 그렇게 연출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저의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아웃소싱을 갔었을 때 옷을 갖춰 입고 갔었는데 그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면접을 봤던 친구들은 되게 캐주얼하고 약간 좀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정말 준비를 하고 온 친구들이었고 저는 정말 너무 돈이 급해서 급작스럽게 공장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리고 또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하니까 좀 바보같이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그런 모습과 또 청년들의 모습을 또 담았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중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쓰러 갔다가 잠깐 빌린 펜을 깜빡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장면은 어떻게 연출을 하신 걸까요? 사실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저의 실제 이야기가 다 녹아져 있는데 그 사실 아웃소싱에서 펜을 자꾸 안 줘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펜을 그렇다고 훔쳐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 이제 면접 보러 온 그 청년들이 뭐 펜을 다 훔쳐가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좀 기분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 친구들은 뭐 또 훔쳐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을 거고 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모르게 가져갔을 텐데 그걸 또 집요하게 또 하는 아웃소싱도 있지 않을까? 뭐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 관객분들께서도 좀 충격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 게 아주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에 다다르면은 영미가 이제 정말 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돼서 막 깔끔하게 어떤 정장도 입고 가는데 엄마가 코트 선물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물해준 코트를 아파트 그 계단 한 구석에 놓고 결국에는 그 극 중에서 지원했었던 그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서 롱패드 유닝으로 갈아입고 가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현실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구나라는 감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저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 옷 갈아입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를 많이 속이고 밖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옷을 많이 갈아입은 실제 장소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리고 제가 처음 공장을 한 2, 3년 다녔는데 거의 제가 편집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줄 아셨고 공장에 다니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 그렇게 나간 모습은 약간 비슷했었고
그리고 그냥 저의 그냥 실제 이야기를 그냥 저는 그냥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 영화 자체가 20대 후반에 감독님의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으신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영미 같은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라. 그냥 그 현실을 열심히 살아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시는 거 아니. 너무 뭐라고 울적. 네. 저의 20대 후반을 어떻게 뭐 걔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열심히 울적해지신 살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또 잠깐 그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력서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허지용 감독님의 가정동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동 관련해서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 질문을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로 가정동이란 영화가 프랑스의 어떤 영화제에서 대상을 타셨다, 축하드린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감독님 자랑 한번 하면서 시작해 주실래요? 네, 그랬습니다. 파리 한국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대상을 받아서 내년에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의 가정동이 파리에서 상영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 또 한 번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이것도 이제 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인천에 산지 오래되다 보니까 영화의 주 배경이 한창, 지금은 아니지만 초반에 막 개발에 몰두했었던 가정동의 모습이잖아요. 그 어수선한 그 모습들을 주요한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늘상 이렇게 지나치는 공간이었어서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영화의 배경이 된 것 같고, 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시를 발견한 곳도 가정동인데, 그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동네의 모습도 가정동이고, 이렇게 막 정신없고 공사판이 된 이곳도 가정동이라는 게, 그리고 그 콜롬비아 육교 위에서 보면 그 대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오래된 가정동과 막 짓고 있는 새로운 가정동, 이 대비가 되게 저는 이상했어서, 그래서 이 동네가 자연스럽게 그런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정동이라는 배경에서 더 나아가서 영화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엔딩 크레딧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콜롬비아랑 목숨이라는 시를 직접 창작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이생진 시인의 시를 훔쳐가는 사람의 한 구절까지 인용을 하셨는데, 시라는 것을 영화적인 장치로 주요하게 활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제가 처음에 발견한 게 거기에 적혀있는 시였기 때문인데, 근데 참 제가 고등학생 때는 시를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공부하기 싫으면 막 괜히 그냥 시집 읽고 막 그랬었는데, 또 나름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제 시작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시면 좋겠다였지만, 뭔가 시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시가 또 되게 영화랑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막 짜맞추면서 했었어요. 시도 흰 종이에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 영화도 흰 스크린에 이렇게 쏘는 거고, 시도 함축적으로 단어들을 골라서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 영화도 이미지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술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예술인 영화와 시가 닮아 있고, 또
거기에 어쨌든 그 동네에 걸려 있는 게 예술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거면 또 시여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또 생각했던 게 우리 동네에 이런 작은 예술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 이 예술들을 또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 덜 외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를 썼는데 원래는 그냥 있는 시를 이렇게 갖다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그 인천영상위원회에서 하는 단편 영화 시나리오 수업을 통해서 쓴 시나리오였는데, 거기서 동료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인의 자작시가 등장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막 제가 시를 이렇게 평소에 쓰거나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야겠다. 이 동네를 보고 또 이 동네를 걸으면서 사는 사람이 쓸 법한 시여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그 동네가 실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동네죠. 그 동네의 어떤 중간중간 골목에 예술이 좀 깃들어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그 두 가지 시가 단순히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극 중에 박종수라는 인물의 죽음과 굉장히 연관이 깊게 나오는데, 그런 시와 어떤 실제 그 극 중의 인물들을 엮으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맞추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시를 통해서 그 영화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시인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 시인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보는지, 그리고 또 가정동이라는 동네에 뭐가 있는지, 콜롬비아 육교라는 되게 독특한 육교가 있다는 것과, 이 시인이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그 상훈이라는 인물과 박종수라는 시인이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시인이 이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처음 콜롬비아는 이 가정동에 대한 소개와 또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주고 싶었고, 목숨이란 시를 통해서는 그 박종수라는 인물이 일하는 곳과 그런 곳의 환경과 그 사람이 겪었던 일과 또 이 시를 매일 읽는 이름 모를 그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딱 인물들 얘기하면서 상훈이라는 주인공 얘기를 하니까 좀 인상이 남았던 게,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주인공이 상훈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상황을 막 이끌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벌어진 상황, 박종수라는 어떤 시인의 죽음에 대해서나 그 미혜라는 그 아줌마라고 부르는 미혜라는 인물과 대화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막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박종수라는 인물이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덤덤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출을 하실 때 조금 까다로우셨을 것 같은데, 세 명의 인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쓸 때와 완성된 영화와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그 미혜와 상훈이라는 인물의 관계성을 더 보여주고 싶었고, 시나리오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찍기도 다 찍었고요. 막 그 미혜네 집에 가서 막 그 시인의 유품들, 그리고 시인의 노트와 시인의 시집들,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장면들도 있었고, 뭐 더 많은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찍고 보니까 되게 제가 잘 못 찍었더라고요. 그 관객성들이 잘 안 보이고, 그 미애라는 인물이 되게 좀 애매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훈이라는 인물에게 집중하자라는 선택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이 영화를 이제 막 주변에 소개하고 다닐 때는 시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시라는 예술을 통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미혜와 상훈이란 인물이 같은 동네에 사는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하면서 무슨 이야기다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 부분은 좀 못 산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좀 시를 읽기만 하던 한 청년이 시를 쓰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됐던 것 같아요. 편집을 하면서는. 네.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하나 더 궁금해진 게 세 명의 인물이 사실 속사정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좀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종수라는 인물은 그 슈퍼 아저씨와 말과 다르게 담배로 인해서 세상을 이제 떠나신 게 아니었고 여기 주인공인 상훈이라는 인물도 이제 일을 할 때는 제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고 미애라는 인물도 종수라는 인물을 남자친구로 이제 같이 함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세 명의 인물 모두 사실 숨기고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았던 그런 속사정 같은 것들을 설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렇게 설정한 건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누구나 다 그냥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서 귀찮아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근데 또 연결되는 순간에 고백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감추었던 것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좀 굳이 말하면서 살지 않는 것들이 있고 별거 아닌데 또 말하기 위해서 좀 용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담벼락 앞에서의 대화가 조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자신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개별적인 질문으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관객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인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흘러나올 때 아까 얘기하셨던 이생진 시인의 시를 훔쳐가는 사람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 구절이 세상은 돈 때문에 망했지 시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마지막에 나오는 시는 그 시 전체이고요. 그 시의 일부를 인용한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그 시 전체를 제가 갖고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 시 전체를 갖고 온 거였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되게 그냥 그 시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시를 찾았던 건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 시를 몰랐었는데 되게 내 영화 내가 쓴 이야기랑 또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무작정 이거를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써먹지? 어떻게 이 시를 어떻게든 좀 하고 싶은데 하다가 왠지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 시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되게 그 시의 내용과 제 생각 그 시의 내용에 제가 설득됐고 동의하는 바여서 그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각각 개별적인 질문은 모두 끝이 났고요. 새 감독님께 다시 잠깐 마무리를 하면서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단톡방에 있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새 감독님들 모두 인천이라는 이 지역이 낯선 공간이 아니잖아요. 새 감독님들께 각각 인천이라는 지역이 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게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다시 순서대로. 일단 인천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이렇게 동네에 있는 집이나 아니면 분위기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이웃을 만나는 방식이 저한테는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서 좀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서 늘 되게 인천이란 동네는 뭐가 참 특징이란 게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뭐 인천에서 어른들을 보면 인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게 또 어떤 특징이더라고요. 저의 부모님도 경상도에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대우자동차에 입사를 하시게 되시면서 오셨고 또 아버지도 2001년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해고가 되시면서 또 우리 가족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인천이라는 동네가 일하는 사람들의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되게 요즘에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되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의 인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것마저도 좀 물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되게 이 도시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사실 인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많이 없었어요. 뭐 고등학교도 맨날 그냥 밤 늦게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에 오고 잠만 자고 이렇게 했고 대학교 때는 또 다른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졸업을 하고 인천에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한 최근 몇 년부터 이제 제가 인천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인천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고 그리고 20대 때는 그 이제 계속 서울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지방 촬영 같은 데 있어가지고 20대 때는 거의 이제 인천에 거의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인천에 계속 있고 싶다. 여기서 새롭게 제가 뭔가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이것도 인천과 관련한 질문인데 질문을 제가 한번 합쳐보려고 해요. 좀 맥락이 같은 질문이라서 첫 번째로 셋 다 이제 인천에서 촬영을 진행한 경우인데 세 분 다 인천이라는 지역이 좀 친숙한 이미지이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명소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인천이란 이 공간에서 촬영을 실제로 하면서 아 내가 인천에서 창작을 하면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갑자기 명소 추천이 되어서. 명소가 너무 많은데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지금은 없고 딱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지 맛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만석동에 이제 전주식당이라고 생선찌개 집이 있는데 거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창작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꾸준히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새로운 어떤 걸로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제 재해석해서 이렇게 그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한 프로젝트가 좀 오래 조금 실패도 맛보고 좀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은 이렇게 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먼저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올해는 지원 사업을 아무것도 못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공간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뭐 3년 지원 받았으면은 1년은 안 된다. 뭐 이런 방식을 좀 깨고, 네. 근데 저희가 지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네네. 네, 저도 지금까지 3편의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다 인천에서 찍었어요. 근데 다 그냥 제가 살던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명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친구가 여기 와 있는데 제 친구가 아마 더 많은 명소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딱히 생각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작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사실 인천이어서 힘들었던 거는 그냥 스태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재워주는 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지? 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인천이어서 힘들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모든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는 인천의 명소는 제가 지금 모래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모래내 시장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원래 토스트를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10개월 정도 했었는데, 토스트 양배추 가는 것과 그거에 대비해 너무 토스트의 단가가 낮아서 너무 힘들어서, 힘든 와중에 시장에 또 저희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멘토분이 계세요. 중앙에서 이제 수산 사장님이신데, 분이 이제 또 좀 죽을 추천하셔가지고 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름 됐고요. 그래서 모래내 시장에서 혹시 그 새로 생긴 화장실 쪽에 죽집이 있는데, 와서 이제 뭐 이력서 봤다라고 말씀하시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호명을 홍보할 기회를 드릴게요. 원래는 모래내 토스트였는데, 지금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이제 뭐 휴무라고 되어 있고, 죽을 담다 모래내 시장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에서 촬영할 때 저는 인천독립영화협회 소속이고요. 저희 협회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같이 일단 인천 이력서의 스태프들이 그 인천 영상위에서 진행했던 인천 시네스쿨 수강생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인천 독립영화협회에 같이 이제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 이제 그 인연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인천 독립영화협회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공동체가 좀 더 지원을 받고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인천에서 그 영화를 하는 분들이 한테도 지원을 더 해줄 수 있고,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고, 뭐 영화 촬영을 할 때 더 스텝이나 뭐 도움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모임, 뭐 협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더 많은 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천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세 작품 모두 제작을 끝낸 지는 1년 정도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혹은 최초로 이 영화 극장에서 그 작품을 마주한 소감과 혹시 차후에 어떤 제작 계획이 있다면은 그런 것까지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은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상영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실 4편을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했지만 한 7편 정도가 더 있어요. 한 3년 동안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허락을 구하고 다시 편집을 해서 이제 하나씩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를 작업을 잘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가정동을 인천에서는 많이 못 들어봐서 이렇게 인천 분들 앞에서 영화를 틀게 되면 돼서 더 의미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좀 알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좋았고, 또 원래 인천 독립영화제에 올해 이렇게 내서 꼭 거기서 상영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올해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미림극장에서 또 상영할 수 있어서 또 더 이 미림극장이 참 좀 의미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이구나.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 미림극장에서 이렇게 상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상영하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인천독립영화제 스태프로서 여기 참여했었고, 여기 무대 진행을 제가 프로그램 팀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런 자리에 이제 제가 의자만 나봤지 이렇게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천독립영화제가 올해는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꼭 내년부터 영화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또 뭐였죠? 이제 끝이. 네, 차후 계획은 난 지금 너무 장사에 꽂혀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저는 영화를 한다면 이제 저는 남동공단의 이야기를 언젠가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남동공단 이야기 이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단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시간가량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제 3시부터 상영을 했었던 어떤 인천 지역 창작자들의 섹션이 3시부터가 1시부터죠. 네. 인천 지역 창작자들의 섹션이 끝나고 저희가 약 1시간 뒤에 4시부터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은 포럼까지도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또 의미 있는 대화 함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